안녕하십니까. 그린 뉴딜을 선도하는 미래 K-워터시티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한국수자원공사 에코시티처 원근감이 있는 김원근 과장,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마 과거의 단지는 저희는 단지를 만들고 조성하고 단순히 수분양자들한테 제공만 했었다면은 지금 현재 단지 같은 경우는 물, 에너지, 도시 세 개의 넥서스 관점에서 도시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도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컨텐츠랑 여러 가지 계획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요소 때문에 전기학회에서도 단지 분야에 대한 발표를 요청을 하신 것 같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전기학회에 계시는,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의 전기 분야에 계시는 선 후배님께 단지 분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아마 마지막 발표이다 보니까 짧고 굵게 임팩트 있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지 안에서 수변도시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년도 한국수자원개발공사는 최초의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구미 여수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74년도에는 산업기지개발공사로 개편되면서 본격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었고요. 88년도에는 한국수자원공사 현 이름으로 개편되면서 기존에 조성하던 신도시를 고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시와 MTB, 송산, 부산, 경인 아라뱃길 같이 친환경 수변, 친수도시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반월 특수지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단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이 구간에 보이는 게 시와 방조제인데요. 94년도에 체결되면서 연장은 약 11km 정도가 됩니다. 그로 인해 하단에 시아호라는 간석지가 생기게 되었고요. 간석지를 중심으로 남측에는 송산 그린시티, 북측에는 시와 MTB, 시흥, 안산, 신도시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북측에 있는 도시는 과거에 2000년대 이전에 지었던 도시고, 남측 지구에 있는 송산 그린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는 도시인데요. 송산 그린시티를 중심으로 동측에 있는 주거단지, 그리고 테마파크, 남측은 산업단지, 서측은 시야호의 풍부한 해수 자원을 활용한 레저, 관광, 문화, 마린베이와 같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 2009년도 이후에 10년 만에 단지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강원도 수열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기 분야에 계시는 우리 선후배님들도 많이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원도 수열 클러스터는 상부로 소양강댐이 직선거리에 2km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확한 위치는 강원도 춘천시 동면 진해리에 있습니다. 사업 면적은 25만 평 정도 되고요. 사업 기간은 2020년도부터 57년까지입니다. 37년 동안 단지를 조성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8년 동안 단지를 조성하고 나면은 30년 동안 수열을 공급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 수열 클러스터는 그린, 디지털, 지역 균형 뉴딜인 한국형 K 뉴딜이 복합화되어 있는 대표 산업으로서 에너지 사용 절감,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지역 주민 난방비 절감 등 8,000명의 고용 창출과 4천억 원 이상의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마 수열 공급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소양강댐 상부로부터 150m에서 180m 정도 내려가게 되면은 연중 5도에서 7도씨 정도의 항상 차가운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 물을 그냥 보내기 너무 아까운 나머지 춘천시 맑은물 공급 사업 관로를 통해서 수열 클러스터 내에 입지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차가운 수열을 공급하고자 하는 계획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데이터 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북극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차가운 에너지를 냉방시키는데 많은 열들, 많은 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원도 수열 클러스터는 수도권에서 1시간 내 입지에 위치해 있으며 차가운 에너지를 무한 공급할 수 있는 위치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외국계 기업에서도 많은 러브콜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열 클러스터 조감도인데요. 지금 보시는 국도 5호선을 기준으로 동측에는 주거단지와 R&D 시설, 좌측에는 데이터 센터와 스마트팜을 분리하여 주거와 산업을 구분 지어놨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원래 전 대통령님이 강원도 수열 클러스터 오신다고 해서 준비를 해놨던 영상인데요. 실질적으로는 대통령님께 보여드리지는 못했고요.
이 영상을 여기서 보여드리면서 한번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게 소양강 댐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수열 플러스의 조감도 모습입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과거에 현재까지 온 수변 역사를 봤었으면은 앞으로 나아갈 수변 역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후와 포스터, 즉 신도시 안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는 이상기후로 인해 집중호우에 따른 폭우, 지하수 고갈 등과 같은 다양한 도시 내에서 물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경제 위기에 따른 여러 가지 국가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중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1년 7월 한국형 뉴딜을 선언하였으며 이에 따른 경제 발전 패러다임 변경과 신동력 성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과거의 도시부터 현재의 도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산업혁명, 즉 기계, 전기와 같은 원자재를 가지고 산업시대를 꾸려왔다면 이에 따른 인구의 급속한 증가,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과 슬럼화가 생겼습니다. 그에 따라 또 2000년대부터는 3차 혁명을 기준으로 정보와 데이터 등을 활용을 해서 효율성 있는 도시를 만들었지만 자원 소비와 환경 오염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20년도부터는 스마트, 탄소 중립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녹색 전환을 기후 변화 대응하고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등 자연과 도시가 공생하는 친환경 수변 도시 모델을 도시 안에서 찾고자 합니다. 그럼 앞으로 K-워터의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총 3가지 큰 아이템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스마트 시티. 두 번째,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리질리언트 시티. 세 번째, 환경을 생각하는 에코시티입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시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내의 스마트 홈, 스마트 학교, 스마트 빌리지, 스마트 혁신센터, 스마트 쇼핑 등 도시 안에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넣어서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단편적인 예로 부산 EDC 같은 경우는 18년도에 스마트 국가 시범 도시로 선정이 됨에 따라 작년도에 49세대의 가구를 공모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입주해 살고 있고요. 현장에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피드백하며 운영 매뉴얼을 수립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 재해로부터 회복성에 강한 레질리언트 시티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도시 침수 가뭄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도시 내 물 부족이 발생을 하다 보니 빗물, 하수 재이용, 중수도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닌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도 함께 구상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에코시티입니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조력, 수력, 태양광, 풍력 등과 같은 재생사업도 계속 도시 내에 입지를 시키면서 신규로 연구 중에 있는 그린수소, 바이오매스, 연료 발전지와 같은 신규 재생에너지를 통한 도시 내 탄소 저감,
탄소 중립을 꿈꾸고자 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과거의 도시는 왼쪽에 보이는 흑백 사진, 즉 산업 위주, 제조업 중심의 산업으로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하고 중앙정부기관, 즉 국토부 산하의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도시는, K워터가 만드는 도시는 환경 개선, 단편적인 예로 김포, 대곡 같은 경우에는 환경 오염의 유발 지역인데 이쪽을 전면 환원하면서 위에다 도시를 재생하는 환경 개선, 강원 수열과 같은 수열과 클러스터가 융합된 수열 클러스터, 신재생 에너지가 기반이 되어 있는 시설, 또한 이 모든 과정을 중앙정부기관이 아닌 각각의 지자체와 함께 파트너십으로 상생하는 역할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수자원공사 도시 분야에서는 주어진 사업 영역뿐만 아니라, 요거는 아직은 확정은 아닌데 농어촌공사에서 인근에 하고 있는 대송단지 등과 같은 간청 농지와 도시의 효율적인 토지 이용 계획들을 구상하기 위해 계속해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도시에서 만든 기술을 갖고, 확인되고 업데이트된 기술을 갖고 최종적으로 수출을 하여 K워터의 자긍심 있는 도시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많이 부족했겠지만 주의 깊게 그리고 이렇게 경청해 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